어려하! 이번 영상에선 다나와 상위 10종 SSD들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가성비 SSD부터 최고 사양 SSD까지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SSD 테스트계의 국밥이죠. 더티 테스트 돌린 결과를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먼저 22일자 기준 상위 10종 SSD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조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SSD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크게 분류하자면 구형 2.5인치 SATA 방식 SSD와 PCIe 3.0 방식의 M.2 제품, PCIe 4.0 방식의 M.2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도 상위 10종의 카테고리를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수부터 보시죠. PCIe 4.0 그룹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의 980 프로입니다. SSD는 삼성이라는 공식의 주인공인데 전작 970 프로가 MLC였던 반면 980 프로는 TLC로 변경되면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혔었죠. 이제는 990 프로도 출시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OEM 버전인 PM9A1도 출전했고요. 마이크론의 P5 플러스도 출전했습니다. P5의 PCIe 4.0 버전으로 저희가 리뷰했던 적이 있죠. 4.0 SSD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강자 SK 하이닉스의 P41도 있고요. 제조사 자체 데이터 복구 솔루션을 지원하는 시게이트의 파이어쿠다 530도 출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10개 중 절반이 PCIe 4.0 제품인데 2019년 라이젠 3000번대로 시작되던 PCIe 4.0의 보급이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봐도 될 증거로 생각되네요. PCIe 3.0 그룹입니다.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의 P31이 있습니다. SK SSD 레전드의 시작이죠. 그리고 D램리스 제품들이 의외로 강세더라고요. 삼성의 980과 WD의 SN570이 순위권에 들어 테스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D램리스의 저력을 보여주러 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P31에 비하면 확실히 밀리겠지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ATA 그룹입니다. 삼성의 870 에보와 마이크론의 MX500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모든 그룹에 참여하게 되는 회사가 되었네요. 더티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인지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SSD를 0에서 100까지 채워가면서 이 정도 채웠을 때 속도는 얼마, 이 정도 채웠을 때 속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용량별 속도를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특정 구간 이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량을 채우면 하드디스크보다도 느린 SSD들이 간혹 있는 만큼 보시는 이 그래프가 SSD의 진짜 성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D에는 캐싱이라고 해서 저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깊게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부스트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각 SSD별로 캐싱 구간이 얼마나 되고 캐싱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캐싱 구간이 끝나면 속도가 몇으로 떨어지는지 정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보기 쉽게 텍스트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해서 봐주세요. 먼저 전체 그래프입니다. 더티 테스트의 그래프를 한 그래프에 다 합치다 보니 그래프가 꽤 난잡하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SSD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PCIe 4.0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노란 선이 P41, 회색 선이 P5 플러스, 파란 선이 파이어쿠다 530, 남색 선이 980 프로, 주황 선이 PM9A1입니다. 그래프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빠른 속도를 보여주다 느려지죠. 빠른 구간이 캐싱 구간, 느린 구간이 비캐싱 구간 속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각 제조사의 하이엔드 제품군이 섞여 있다 보니 그래프의 최고점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그만큼 같은 PCIe 4.0 제품들 사이에서도 낸드나 컨트롤러 품질에 따라 최고 속도가 많게는 1000MB/s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구간, 캐싱 구간의 길이, 너비, 용량? 아무튼 누가 더 많냐 따져보면 1등은 P5 플러스였습니다. 37.8%, 약 172기가의 캐싱 구간을 제공해주는 대범한 녀석이네요. 2위는 24%, 약 109기가의 980 프로가 가져갔고요. 3위는 형제 제품인 PM9A1이 19.8%로 약 92기가의 캐싱 용량을 보여줬습니다. PM9A1이 OEM 제품이라 차별을 두기 위함인지 약간 더 짧은 캐싱 구간을 가져가네요. 캐싱 구간 평균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단연 P41로 평균 5181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P5 플러스가 평균 4462로
꽤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위는 980 프로로 평균 4002를 기록했습니다. 캐싱 구간의 속도에서는 980 프로와 PM9A1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역시 형제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프를 겹쳐보면 완전 비슷해요. 캐싱이 끝나고 난 뒤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가만히 있던 파이어쿠다가 두각을 드러냅니다. 1위 PM9A1의 평균 876을 바짝 뒤쫓는 평균 872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뒷심이 조금 부족했는지 약 17%의 공간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82% 정도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는 일반적인 SATA SSD보다 약간 더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싱 구간에서 다소 휘청이긴 했지만 빠른 속도를 보여줬었던 P5 플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뒷심이 부족했는지 평균 451이라는 정말로 SATA SSD보다 조금 빠른 수준의 캐싱 종료 후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대원이랑 아스크텍에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참을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싱 구간 용량 1위 P5 플러스, 2위 980 프로, 3위 PM9A1, 4위 P41, 5위 파이어쿠다 530, 캐싱 구간 평균 속도 1위 P41, 2위 P5 플러스, 3위 980 프로, 4위 PM9A1, 5위 파이어쿠다 530, 캐싱 종료 후 속도 1위 PM9A1, 2위 파이어쿠다 530, 3위 980 프로, 4위 P41, 5위 P5 플러스. 종합점수로 따지면 980 프로, PM9A1, P5 플러스가 10점, P41이 9점, 파이어쿠다 530이 6점인데 여기서 P41이랑 530은 NVMe 1.4를 지원하는 만큼 1점씩 추가하고 AS 다들 5년인데 PM9A1만 병행 수입이라 AS 애매하니 1점 빼고 P41과 파이어쿠다는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TBW가 타 제품들의 거의 2배 가까이니 1점씩 추가하면 최종 점수는 P41 11점, 980 프로, P5 플러스가 10점, PM9A1이 9점, 파이어쿠다가 8점입니다. 최종 점수를 가지고 22일자 샵다나 가격을 나눠보면 980 프로 13,391점, PM9A1 8,758점, P5 플러스 8,855점, P41 12,155점, 파이어쿠다 530 16,997점으로 가성비 수는 1위 PM9A1, 2위 P5 플러스, 3위 980 프로, 4위 P41, 5위 파이어쿠다 530이 되겠습니다. PCIe 3.0 그룹입니다. 여기엔 세 친구, 초록선 P31과 남색선 980, 갈색선 SN570이 보이는데요. 980과 SN570의 경우 P31과 다르게 SSD의 성능을 좌우하는 D램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P31과 경쟁 상대는 아니긴 합니다. 인기 순위에 같이 있던 제품들이라 PCIe 3.0 그룹에 묶이게 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SSD의 속도가 한층 느려져서 캐싱 구간에서도 2000 중반에서 2000 후반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PCIe 3.0과 4.0의 근본적인 차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의 너비, 대역폭 차이인 만큼 이런 차이는 그래프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이지 실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엄청나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캐싱 구간의 용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80이 20.1%, 약 91기가의 캐싱 공간을 제공하면서 1위에 올랐고 2위는 P31이 9.6%, 약 43기가로 2위, 3위는 SN570이 1.4%, 약 6기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SN570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애초에 성향이 조금 다른 제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캐싱 구간의 평균 속도로 따지게 되면 P31이 평균 2698로 1위, SN570이 평균 2376으로 2위, 980이 평균 228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P31이 구간 자체는 980의 절반 정도였지만 속도는 300 이상 빠른 모습이었네요. 캐싱 구간 종료 후 평균 속도를 따지게 되면 P31이 평균 906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2위는 SN570, 3위는 980이었습니다. D램 캐시를 장착하지 않은 980과 SN570의 캐싱 종료 후 구간의 평균 속도는 SATA SSD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꽤나 균일한 그래프 모양,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칭찬할 만하네요. 세 가지 PCIe 3.0 모델 중 유일하게 D램을 장착한 제품인 P31의 경우 캐싱 종료 후 구간에서도 나머지 두 제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캐싱 구간 용량 1위 980, 2위 P31, 3위 SN570, 캐싱 구간 평균 속도 1위 P31, 2위 SN570, 3위 980, 캐싱 종료 후 속도 1위 P31, 2위 SN570, 3위 980. 종합 점수로 따지면 P31이 14점,
SN570과 980이 11점으로 동점인데요. P31이 1등인 거야 D램이 있으니 당연한 거고, SN570과 980은 모두 NVMe 1.4 지원 제품들이라 둘 중에 취사 선택하시면 될 듯 한데,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TBW가 980이 SN570의 2배인 만큼 가산점 1점을 추가하면 980이 12점, SN570이 11점 되겠네요. 이걸 마찬가지로 가격에다 나눠보면 P31이 5642점, SN570이 6272점, 980이 5534점으로 980, P31, SN570 순으로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소신 발언 하나 할게요. 사실 10,000원 정도 가격 차이면 그냥 덮어놓고 P31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ATA SSD 드립니다. 두 가지 제품이 있죠. 870 EVO와 MX500인데 회색선이 870 EVO, 그 위에 갈색선이 MX500입니다. 두 제품 모두 2.5인치 폼팩터에 TLC 낸드를 사용하고 D램의 용량도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Ie 3.0과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 속도로도 현 세대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체감도 없는 게 사실이죠. 저도 집에 데이터 저장용으로는 2.5인치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요즘은 3.0 M.2 제품들도 저렴해져서 그쪽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실사용엔 아무런 체감도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캐싱 구간의 용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 벌써 살짝 차이가 나죠. MX500이 약 2% 정도 더 많은 캐싱 구간을 자랑합니다. 약 10기가 정도 되는 차이예요. 대신 캐싱 구간의 속도 면에선 870 EVO가 빨랐습니다. 496과 487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죠. 캐싱 종료 속도에선 MX500이 다시금 위로 올라섰습니다. 412로 870 EVO의 349보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다만 그래프에서도 보이겠지만 안정성 면에선 870 EVO 쪽이 월등한 모습입니다. 속도가 튀는 현상이 MX500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870 EVO 쪽은 없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을 그래프의 진폭이 좁은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캐싱 구간 용량 MX500이 소폭 우위, 캐싱 구간 속도 870 EVO 소폭 우위, 캐싱 종료 후 속도 MX500이 우위. MX500이 14점, 870 EVO가 13점인데 MX500은 캐싱 종료 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만큼 1점 감점하면 동점이네요. 이걸 샵다나 가격으로 나누면 870 EVO 5392점, MX500 4652점으로 MX500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걸로 나오네요. 사실 안정성의 차이라고 해봤자 체감할 일 거의 없는 만큼 10,000원 정도의 요 정도 차이면 MX500을 사는 게 가성비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룹별로 성능 순위, 가성비 순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SSD 간의 성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더티 테스트가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SSD들의 성능을 낱낱이 세세하게 보여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가지 SSD들을 비교해보면서 이래저래 결론도 내리고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SSD를 테스트해볼지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